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종교시설을 다녀온 도민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상 속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충주의 교회 두 곳에서 이 센터 관련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교 교육을 열었고 이 기간 감염이 이어진 충주 두 곳의 교회 관계자들이 센터를 방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등 5명의 청소년 확진이 나왔고 센터에 다녀온 확진자가 운영한 홈스쿨링과 청소년 쉼터 관련 접촉자만 30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소송까지도 불사해서 교회와 병원,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인 전파까지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자 도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고 사항이었던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제외한 동호회나 회가변, 워크숍 등 사적 모임에서 5명 이상 모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업종에 근무하시는 도민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주 지역 학생들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돼 잇따라 확진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84곳에 대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다니는 학교 3곳의 학생 1,092명 등 1,342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주로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사실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선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 맞지 않고 입주 자격 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인데 진천의 첫 행복주택이 이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입주 첫날부터 이삿짐 나르기가 한창인 이곳은 450세대 규모의 진천군 첫 행복주택입니다. 진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LH가 400억 원을 투입해 지었습니다. 행복주택 중에서도 산단형으로 건립돼 산업단지 근로자가 전체 세대의 절반가량 입주하게 됩니다. 임대 조건은 36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입니다. 한 15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거. 이제 더 내면 이제 한 10만 원 이하로 낼 수 있는데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행복주택은 대도시 입주율은 높지만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층이 두텁지 않아 모집난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천 행복주택은 초기 입주율이 56%로 상반기 100%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형으로 건립한 게 주요한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한 2만여 명이 진천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진천군에 정착을 함으로써 진천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 행복주택은 단일 행복주택 단지로는 충북에서 4번째입니다. LH는 이들 행복주택 가운데 모집 미달 세대는 준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차분 300억 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동청주, 충주, 제천점 등 지점 5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취약 예비 소집을 오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예비 소집 대상은 2014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등 14,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6명 줄었습니다. 학부모는 취약 통지서에 표기된 예비 소집일에 맞춰 학교를 방문해 입학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충북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를 통해 117명의 성범죄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9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을 운영했습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한 경우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은 특별 수사단 활동 종료 뒤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병인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깔끔히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봉사단을 통해 저장 강박증 의심 주민에 대한 심리 상담과 가구당 연간 100만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내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는 6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에선 영동과 옥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를 기록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지속됐습니다. 내일도 제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한랭 질환과 수도관 동파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